오늘도 딸을 만나기 위해 아버지는 익숙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슬픔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고 그날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너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꼭.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딸은 고열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맞게 된 건데요.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놓는다고 타포신이라고 타포신 항생제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런데 항생제 투여가 된 지 약 3분 만에 치명적인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호흡이 곤란하고 혈압이 떨어지고 몸에 땀이나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 이후 청색증까지 보이며 상태는 급격히 그냥 악화됐습니다. 밤새도록 그냥 막 고통만 호소다가 잠 한숨 못 자고 그 아침 9시 20분 그 숨을 거뒀어요. 사인은 과민성 약물 반응, 투여됐던 항생제가 딸의 사망 원인이라는 건데요. 아버지는 딸의 죽음이 정말로 피할 수 없었던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아이 이렇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딸이 그때 36세에서 36살인데요. 변호사님, 사망 네.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망 원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입니다. 네.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물이 투여가 됐을 때 면역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 네. 이게 전신으로 퍼지면서 폐라든가 신장, 심장에 영향을 줘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식은땀이라든가 또는 피부 발진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기도폐쇄, 심정지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건 환자의 경우에도 보시면 17시 30분에 타포신이라는 항생제가 투여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환자에게 호흡곤란, 식은땀, 그리고 미식거림, 청색증 양상이 이렇게 보였는데요. 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은 허리 통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정형외과에서 허리 수술을 받고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투약됐습니다. 이후 고열과 함께 혈구 감소증과 같은 이상 반응을 보였고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 또다시 환자에게 유사한 항생제를 간이가 투약한 높은 겁니다. 항생제를 투여할 때는 테스트 검사를 하고 놓는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우리 병원은 갈래예요. 게다가 투약 전 알레르기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지 않고 전화로만 주고받고 몇 번 치시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 거죠. 쇼크 증상 발생 후 간호사가 의사에게 4차례 전화 보고를 했지만 의사는 약 2시간 30분 지나서 나타난 겁니다. 가족은 소송을 진행했고 얼마 전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이 기각으로 나왔어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리되는 대로 항소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니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가족들은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알레르기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항생제를 투여할 때는 피부에 스킨 테스트라는 걸 해서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는데요. 네.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에는 좀 아쉬운 점은 이 환자가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쓰고 다른 병원에서 부작용이 있어서 온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같은 계열의 타포신이라는 약물을 사용했는데 그 약전을 보면 반코마이신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히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타포신이라는 항생제를 써서 부작용을 일으킨 점에 있어서는 법적인 검토가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의무 기록을 검토해 보셨을 텐데 좀 네네. 아쉬운 부분은 없었나요? 네,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빠른 조치를 해줬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간호기록지를 보시면 항생제를 투여한 것이 오후 5시 30분인데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 우리 치료약물을 투여한 것은 다음 날 00시 30분, 그러니까 7시간이 지나서 투여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아나필락틱스 자체가 왔을 때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심장이나 머리 쪽으로 유효순환, 피가 적절하게 돌아야지만 의식도 유지를 하고 생명 유지가 되는데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쓸 경우에는 말초에 있는 혈관들을 갑자기 확 조아주고요. 그것과 동시에 심장을 뛰게 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혈액순환량을 확보하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무엇이 가장 중요했던 걸까요? 아나필락시성 쇼크라는 판단이 되는 순간이라고 하면 분명히 첫 번째 약제는 에피네프린과 수액투여입니다. 그거는 명확한 사실인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아, 이게 아나필락시성 쇼크다 아니면 단순한 그냥 알러지 상태다. 이 에피네프린 투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의료진이 이게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00시 30분에 돼서야 약물을 투여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7시간이나 늦어서 투여하게 돼서 결국 환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을 지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나필락시스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이 어떤 약물들을 복용할 때 본인한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런 약물이 무엇인지를 적어놨다가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의료 분석 차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